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은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에 집중하면 좋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내일은 좀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시장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오늘 어떤 키워드로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릴지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만나볼까요? 일단 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K칩스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식시장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 조정폭이 좀 미미합니다.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거든요. 이따가 뭐 수급 현황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제 장중 집계로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외국계 자본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좀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어저께 이제 그 K칩스 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액 공제율을 상향한다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그리고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이제 증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용인의 반도체 단지를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서 공사 금액이 약 20조 원인데 4조 원이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세이브가 되면서 이 4조 원을 다시 반도체에다가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구개발 세액 공제 적용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4년에서 2031년 말까지 7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반도체 업황에 지금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좋은 이제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15조 원 투자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메타 94조, 구글은 이제 10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에서는 삼성전자가 10년간 300조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10년간 300조 정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20년간 300조. 아무튼 구체적인 숫자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 한 연간 15조 정도, 삼성전자는 15조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반도체 혹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투자액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회사보다 투자액이 좀 작은 거는 좀 유감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제 이런 K칩스법이 좀 통과가 됐다는 게 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를 좀 보면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지금 2.52% 빠지고 있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구상에서 지구상까지는 아니고 지구상 오버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재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HBM3를 이제 독점 납품하다시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ASIC 반도체,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죠. ASIC 주문형 반도체도 지금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이제 HBM4에 대해서 지금 먼저 주문한 상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거의 100조, 90조, 100조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주문형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HBM을 자체적으로 좀 필요로 하고 칩을 설계하기 때문에 HBM 수요는 더욱더 이제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SK하이닉스는 점점 이제 그 고객처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기존에 엔비디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빅테크 기업까지 수요처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조정이 오고 있지만 오늘 좀 기회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SK하이닉스는 2025년 HBM은 완판입니다. 다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스케줄도 이제 빵빵하게 이제 진행되어 있는데, 일단은 HBM3 12단이 이제 2024년까지 이제 4분기부터 납품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이제 블랙웰에 이제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는 HBM3 16단이 지금 이제 상반기 공급이 목표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지금 공장을 풀 가동을 해도 지금 물려드는 물량을 소화를 하기가 되게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장중 투자 집계를 보면은 제가 한번 봤어요. 오늘 외국계의 그 집계를 잠깐 봤는데, SK하이닉스는 현재
지금 100만 단위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60억 정도 지금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는 47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원래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잠깐 또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면은 지금 SK하이닉스 수급을 보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외국계의 그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저는 SK하이닉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봉을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월봉상에서 작년의 고점이 24만 8,500원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24만 8,500원을 이제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않느냐, 뭐 그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저는 이제 24만 8,500원은 이제 돌파하고 30만 원도 찍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엔비디아 고객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로부터 지금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러브콜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년에 SK하이닉스의 그 펀더멘탈과 올해 SK하이닉스 펀더멘탈을 비교했을 때는 올해 SK하이닉스 펀더멘탈이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24만 8,500원은 가볍게 돌파하고 30만 원도 찍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방송 초반에 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정거점 돌파하는데 제 전재산과 오른쪽 손모가지를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SK하이닉스도 24만 8,500원을 돌파한다는데 제 전재산과 오른쪽 손모가지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대표적인 키워드로 요약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K치스법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호재였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론 SK하이닉스 짚어주셨습니다. 하락하는 오늘 장에서 생각보다 조정이 크지 않은데요. 그만큼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도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K치스법에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서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줘서 정말 시청자분들 많이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대장주 말고 또 어떤 종목과 또 이슈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K치스법 입법 이런 호재가 있었죠. 이제 그거 묻고 이제 더블로 가는 이제 호재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DDR4의 생산 중단이라는 겁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 DDR4의 저가 물량이 좀 대단하죠. 창시 메모리 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들이 DDR 저가를 공급하면서 빅3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그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DR4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라 가지고 아마 이거 사업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SK하이닉스의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기술 발달로 해서 DDR4는 이제 점점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DDR5 쪽으로 혹은 HBM 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적에 DDR4를 포기하고 이제 DDR5라든가 아니면 HBM 쪽으로 이제 집중한다는 것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호재죠. 왜 호재냐면 일단 DDR5 생산 라인을 HBM이라든가 아니면 DDR5 쪽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에 들어가는 이제 관리비라든가 그런 기타 비용들을 다시 이제 DDR5라든가 아니면 HBM3로 이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익이 증가가 되는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팔아서 이익이 안 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포기를 하고 이익 나는 쪽에 집중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국가에서 좀 밀어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더블 호재로 인해서 지금 오늘 전 업종이 다 나쁜데 지금 반도체 업종은 그나마 좀 선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DDR4 생산 준다는 메모리 3사가 HBM 등 고부가 가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업계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이제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일봉을 볼까요? 한미반도체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보면 0.84% 좀 내려오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제가 강의를 했던 건데 자 잠깐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하고 61선 골든 크로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업종이 실적이 좋을 걸 예상해서 20일 동안 분할 매수한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골든 크로스는 났습니다. 자, 61선이 우상향이에요. 자, 업황이 좋다 나쁘다? 업황이 좋다라는 겁니다. 업황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21선이 이렇게 살짝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은 이제 없는 상태예요. 이제 세모 없다라기보다는 세모라고 보겠죠. 그러면은 차트가 주는 정보를 이제 제가 이제 점수를 매기면 61선 우상향이니까 약 3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0점을 주고 그다음에 21선은 살짝 내려오고 있으니까 빵점을 줄게요. 냉철하게. 그다음에 저가에서 보시죠. 이렇게 저가에서 30점을 보면은 현재 이게 한미반도체 점수는 약 한 60점 정도 되는 이제 차트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좀 고려해 봐도 그런 괜찮은 종목인데 일단은 좀 한미반도체가 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만드는 장비인데요. 이거는 반도체 패키지에 절단 세척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이후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어떤 기업이 글로벌 점유율 1위라는 거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EMI 실드 장비도 이제 전자기파 차폐 장치인데요. 이것도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반도체 하면 바로 이제 TSV, TC본더죠. 이제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면서 이제 올해도 좀 성장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제 밸류체인처럼 되어 있잖아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이제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TC본더로 인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크게 주가로 올라갔는데 작년처럼 올해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TC본더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러니까 TC본더는 칩을 이제 수직으로 적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터의 속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칩 간의 거리가 줄어들어서 고대역 폭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일 면적에다가 칩 제약을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데이터를 더 많이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용량, 고효율에는 AI에 정말 이렇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블랙의 생산에 한미반도체 TC본더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16단에도 아마 한미반도체의 TC본더가 좀 당연히 쓰이지 않을까. 경쟁자로서는 뭐 싱가포르 기업의 ASMPT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셀미팅이 있는데 지금은 글쎄요 한미반도체의 경쟁 상대는 아직 뭐 되진 않을 것 같고. 워낙 그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한미반도체의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신제품 출시도 있습니다. 저게 2025년에는 AI 2.5D 패키지용 빅다이 TC본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HBM4 생산용 블록 리스트 본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더도 있고요.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라인업도 지금 짱짱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 이제 매출은 2024년에 5,589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마다 조금 다른데 최대 9,600억서부터 1조 2천억까지 그러니까 2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한미반도체의 TC본더가 좀 꼭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한번 제가 매집비를 한번 구해봤는데 매집비를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 매집비를 구했는데 약 1월 1일서부터 2월 19일까지 매집비는 약 27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는 사람은 43만 주인데 이 기간 동안 1월 초서부터 지금까지 약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한 게 46만 주라면은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이 한 120만 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한미 반도체는 업황도 괜찮고 큰 손들의 매집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미 반도체 한번 월봉을 보고 월봉을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한미 반도체 월봉을 보면은 지금 19만 2,600원인데 19만 6,200원인데요. 이거 전고점까지는 저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 올해 그 업황을 보면은 저 갈 것 같고.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그래도 한 지금 10만 원대인데 한 12만 원, 13만 원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해서 한 20%나 25% 수익은 좀 쉽게 올릴 만한 종목이라고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테마였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DDR4 생산 중단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대표적으로 강한 섹터다 하는 섹터들이 조금 쉬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중 하나가 또 유리기판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유리 기판은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SK 최태원 회장도 지금 유리 기판 쪽에다 역량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은 그 유리 기판의 어떤 장점을 보면은 향후 이제 그 HBM도 유리 기판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유리 기판의 장점은 뭐냐면은 기존의 그 HBM은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실리콘 인터포저는 뭐냐면 칩하고 기판을 연결하는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 온 칩이라든가 아니면 HBM을 더 많이 이게 탑재할 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어스 대비 그러니까 TSMC가 이제 쓰는 방법인데 코어스 대비 약 3.7배 그 칩의 실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다가 똑같은 칩을 더 실장을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쪽으로 굉장히 좀 유리하겠죠. 뿐만 아니라 유리로 하다 보니까 회로 패턴도 용이하고요, 레이어 쌓기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열에도 좀 강하고 여러모로 좀 강점이 있는 게 유리 기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AMD 같은 경우도 2018년에는 첨단 반도체 유리 기판을 적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리 기판이 계속해서 좀 강하게 올라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보면은 기존에 강하게 섹터 올라갔던 것들이 다 이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가 매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전력 선비주가 매도가 나오고 기자재주들이 매도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꼴뚜기가 뜨니까 망둥이가 뜬다고 이건 전혀 뭐 유리기판이 좀 다른 섹터인데 유리기판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좀 유리기판의 성장성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ISC를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종목은 ISC입니다. ISC는 4.12%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ISC에 관해서 잠깐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은 만드는 것들은 실리콘 러버 소켓을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대면적화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의 장점이 대면적화에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러버 소켓은 초미세 피치의 간격이 구현이 가능해서 이제 유리기판의 고집적도 특성과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ISC는 SKC와 합작회사죠. SKC의 그 자회사 앱솔릭스와 지금 시너지 효과를 지금 창출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 하면은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반도체 기판도 필요하지만 기판이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테스트 장비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테스트 관련된 ISC가 좀 부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좀 가격적인 좀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AI 반도체 테스트 소켓으로도 지금 ISC가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한번 좀 수급을부터 좀 ISC는 좀 수급서부터 좀 체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SC 수급을 보면은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집을 하고 있죠. 지금 투신하고 이제 연기금이 좀 이제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은 여러분들 그 수급을 생각할 때 투신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모멘텀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모멘텀이 좋다 그러면 재빠르게 그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하고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좀 가지고 있다가 던지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요. 연기금은 좀 해당 종목을 좀 끌고 가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수급에서 가장 좋은 거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 네 개의 섹터가 좀 매수를 많이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ISC 같은 경우는 지금 투신하고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이제 펀더멘탈이 좀 괜찮다 보니까 저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조정을 지금 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려고 할 때 월봉서부터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월봉으로부터 이제 가격의 위치를 좀 보는 게 좋은데 ISC는 최고 11만 6,900원이었다가 현재 지금 이제 5만 원대 찍고 7만 원대인데요. 이제 월봉상에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한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2023년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을 봤었을 적에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 첫 번째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을 봤었을 적에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슈퍼사이클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이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그리고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유리 기판 쪽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을 봤었을 적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좀 매출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죠. ISC가. 그래서 저는 좀 ISC를 봤으면 좋겠고 지금 잠깐 이제 이
조정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항상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3일선 안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3일선 안착. 그러니까 3일선 안착이 뭐냐면 자, 3일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예요. 어느 순간 올라갈 때 캔들이 위에 펄짝 앉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면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나면 여러분들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좀 시장이 조정기가 있으니까 당장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적을 해 나가셨다가 3일선 안착할 때 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3일선 안착에 관한 것들은 이제 스킬은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이제 기법 강의에서 이제 하나오션을 예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ISC는 뭐 괜찮습니다. 기업 괜찮고 포트폴리오 괜찮고 뭐 점유율도 있고 여러모로 게임 체인저의 하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